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심란한 아침입니다. 어제 저는 청와대 회담에 임하는 한국당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문재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결과는 문재인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 한국당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회담은 끝났고 한국당은 더 힘들어진 환경에서 대문재인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에 대한 전쟁, 이 프레임을 야당은 유권자들에게 설득하고 이 프레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일단 어제 회담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문재인이 얘기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도발에 의한 경제전쟁. 문재인이 잘못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촉발시킨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외침에 맞서서 국내에서 여야가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프레임을 압축해준 이런 결론입니다.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이것은 바로 문재인이가 노렸던 경제전쟁, 그리고 반일감정, 반일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농축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 것을 문재인은 거절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대일 특사 파견. 특히 대일 특사 파견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으니까, 문재인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문재인이 당신이 이런 진흙탕을 만들어 놨으니까 결자 해적 측면으로 이낙연 총리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대일 특사를 보내서, 그리고 대일 특사에게 일종의 해결책을 쥐어주어서 일본에게 주는 명분, 선물, 이것을 들려서 대일 특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기업과 국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실상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위안부 합의 문제 때 겪어보니까 피해자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정부 간의 합의를 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사실 그런 이유로 해서 위안부 합의를 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일본이 문제 삼았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징용 피해자와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문재인이 했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간 중요한 카드, 대일 특사,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이 걷어찬 겁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얻을 것을 얻고 자신이 줘야 되는, 그것은 그런데 자신에게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왜냐, 현재 대일 특사를 조속히 보내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 일을 그르쳤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보복 사태에 대한 문재인의 책임이 실종됐습니다. 문재인은 이번은 경제 전쟁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경제 침략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그런데 보복 사태는 왜 왔느냐? 문재인이 위안부 합의와 1965년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를 깨서 이 나라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사태 발발의 책임은 일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 문제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의 거짓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은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반일 감정이 없다.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이런 반일 선동 이런 것의 위험과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일 선동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은 나에게는 반일 감정이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반미 감정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반일 감정, 취임한 직후에 열렸던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영구 폐쇄 이것을 하는 기념식에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 발전소 사태, 일본의 도호쿠 지진 때 생겼던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때 1,500여 명이 죽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문재인의 기저에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지난 3.1절 기념식에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의 정부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3.1절 때 3.1운동 때 사망한 한국인의 숫자가 최대 많아야 934명이라고 했는데 문재인은 기념사에서 7,500명이나 죽었다고 뻥튀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기저에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강제징용 문제. 이것을 일본의 아베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한 것.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완전히 깨버린 것. 그리고 부산 총영사관에 설치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말고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추가로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가 맺은 합의문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같은 것을 제거하도록 관련 단체와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없애지는 못할 망정, 부산 총영사관 앞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것을 문재인은 방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정권의 반일 선동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어제 회담에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애국이냐 매국이냐 그 선택만 남아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이번 사태에 관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 일본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반도체라는 급소를 찔러서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할 것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청와대 회담 하기 전에 당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의 안보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북한에 관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 기둥이 되고 있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문재인 좌파 정권의 2중대, 3중대가 반일 감정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 문재인의 국정 혼란, 문재인의 끔찍한 국정 실패, 이런 것에 관한 비판,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거론했습니다만은 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전체적인 회담의 분위기가 반일이라는 분위기에 저는 압도됐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는 열심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이를 그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느냐.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야당과 싸울 상황이냐.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해라.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회담에서 거론된 내용에 관한 소개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뿐 국민들이 기억을 하는 것은 사진과 제목입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이것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한국당이 문재인의 국정혼란, 문재인의 나라 망치를 공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라는 프레임 안에 한국당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질 텐데,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일본 때문이다. 어제 마침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2.5%에서 2.2%로 내렸습니다. 앞으로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면 경제가 더 추락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분기 때는 마이너스 0.4%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나라 망치기, 민노총이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것, 이런 것들의 책임을 일본에 돌리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문재인의 급소를 찌르면서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 경제 추락 이런 것을 그래서 종합을 해서 내년 4월 총선에 문재인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최대한의 전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제 이 청와대 회담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청와대 회담 결과를 잘 정리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전략으로 대문재인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